일이 힘든 첫 번째 이유는 일의 기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모른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히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일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조직의 규모가 작거나 교육 체계가 부실한 경우에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것은 한 명의 인원이 빠지면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말이 됩니다. 둘째는 교육을 받았지만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둘째 이유는 자신이 노력하면 고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교육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조직이라면 모든 업무가 제대로 될 리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이 힘든 경우는 일의 기준이 있으나 너무 복잡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직에는 업무의 기준이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 격리 시스템이 있어야 거래를 할 수 있기에 반드시 업무의 기준을 체계화시킨 품질 격리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품질 격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자체적으로 조직의 현실이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다른 조직의 자료를 참고로 하여 만들어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형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태국에서는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원하는 지역에 갈 수 있습니다. 짜오프라야 강을 따라 일직선으로 배가 다니면서 사람들을 여기저기 내려주고 태우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조직에서의 업무도 이 배처럼 일이 단순하고 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 하고 그만둘 것이 아니니까 말입니다. 일이 힘든 세 번째 이유는 일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은 업무의 배분이 잘못되었을 경우도 있지만 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조직에서나 월급을 주면서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의 업무는 작은데 자신의 일만 많다면 이것은 시정의 대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일을 하는데 자신만 일이 많다고 생각된다면 이것은 업무의 개선이 반드시 따라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일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어야 오랫동안 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처럼 일이 힘들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일을 습관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일이 습관처럼 된다면 그 일은 쉽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업무의 기준을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다르다면 가능한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표준이 잘못 만들어졌으면 개정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을 습관으로 만든다는 것은 일부러 힘들게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쉽고 편하면서 빠르게 할 수 있다면 그 일은 지속적으로 습관처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업무를 개선하여 일을 쉽고 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만든 사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이러한 경험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유사한 업무를 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할 때의 경험입니다. 그 당시 고객 만족도 조사는 팩스를 이용하여 고객에 발송하여 회신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객이 한두 곳이 아니었으며 약 100여 장의 설문지를 보내야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팩스를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고객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생산 계획서를 빨리 보내야 하는데 보낼 수 없다고 화를 내고 나여 설문지 보내는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0여 장을 보내는데 거의 이틀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이렇게 어렵게 보낸 설문지의 횟수가 거의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고객을 일일이 직접 찾아가서 설문지를 어렵게 해소하는데 거의 보름 가까이 소요됩니다. 그래도 20% 정도만 회수될 정도이니 설문지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모은 설문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완성하기까지 거의 한 달이 걸렸답니다. 그래서 한번 설문조사를 하고서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차가 난 것이 고객이 과연 기대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고객은 불량이 없고 필드에서 클레임이 발생되지 않으며 부품 공급이 지연되거나 결품으로 생산 라인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일이 없으면 되는 것이라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랬더니 매달 초에 고객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각 협력사에게 자료를 친절하게 보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에 끼친 손해를 만회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고객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자료를 근거로 고객 만족도의 정도를 정하고 보고서를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기존에 한 달 가까이 걸리면서 불확실한 보고서가 30분 만에 작성되면서 보다 더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개선된 고객 만족도 조사 업무는 80점을 기준으로 8점 미만이면 해당 사항에 대해 시정 조치를 하고 8점 이상이면 고객이 만족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관망하였답니다. 보고 있다고 아는 것이 아니고 알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항상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눌러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구독만으로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구독보다는 구체적으로 알아간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좋아요보다는 실천을 하겠다는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좋아요를 누르는 수고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람이 없어도 매주 월, 수, 금 오전 7시에 자동적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 올라간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의 실천을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100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의 책을 읽더라도 실천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